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오늘 모두 싱가포르를 향하면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네.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 평화의 새 역사를 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인데 굉장히 김 위원장이 어떤 이 싱가포르 도착한 과정이 굉장히 어떤 007 작전처럼 첩보용을 방불케 했다는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우선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거는 일반적으로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4,000km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해외 정상회담 방문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도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의 전용기인 천매 1호를 탔느냐 아니면 중국 비행기를 임대해가지고 중국 비행기를 탔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안정성을 상당히 중시를 했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김정은의 그 실용주의 사고를 어떤 명분이나 채통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나 미국의 정상들 마찬가지지만 보통 정상들이 해외 정상회담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입니다. 보안과 경호와 그다음에 의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통 보안 부분도 충분히 이건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중국 갈 때도 그랬고 일단 저희가 알지 못했잖아요. 움직이는 걸.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물론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오는 거지만 움직이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는 일단은 보통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미리 움직이는 거를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동선을 밝히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이 4,000km 떨어진 해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데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보안과 경호가 특별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노선 운항을 재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항공기까지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두고 좀 남북미가 주도하던 협상에 또 발을 좀 들이려고 한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93년 이후 북핵 과정 25년의 과정에서 이 북중 관계는 사실은 전통적인 혈맹 관계다, 동맹 관계다 이것보다는 애증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 때는 나름대로 중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애 쪽이 강했다면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 등장하고 나서는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의 관계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도 나름대로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지만 중국 쪽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자주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16년 1월 달, 9월 달 5차, 6차 핵실험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북한이 자신의 영향권 하에 있고 충분히 자신이 북한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시진핑 주석이 의도했던 대로 김정은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 2월 평창 올림픽 계기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이제 북미 정상을 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
기미를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차이나 패싱으로 나온 거고 예. 그다음에 이참에는 아예 증보다는 새로운 나름대로 북중 관계를 복원하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이어질 협상과 그다음에 한반도 이제 항구적 평화 체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지속적인 영향력을 나름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북중 관계는 다르게 좀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 뭐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김정은식의 어떤 스타일을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 그 두 나라의 관계 혈맹 관계도 좀 다르게 어떤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의 그 평창 올림픽 계기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예. 한반도의 판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 나오는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한다. 예.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무슨 얘기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나름대로 중국이 자신의 어떤 중국 나름대로의 비행기를 임대해 주면서 예. 최고의 나름대로 김정은의 어떤 에스코트라든가 예. 지원하는 맥락이 그런 측면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인민복 차림으로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저희가 소식을 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계 회담인 만큼 뭐 동선 하나하나, 뭐 복장 하나하나 다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북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겠죠. 복장의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예. 예.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복을 입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복이라는 거는 북한 체제 최고 지도자가 나름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나름대로니까 북한 체제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의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당연히 인민복을 입고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양복을 입고 나온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트럼프의 어떤 입장이나 분위기를 맞춰주는 협상의 고도의 어떤 전략의 한 차원으로 양복을 입고 나올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고 그걸 맞출 봅니다. 것인가 아니면 서로 간의 주도권 그 경쟁으로 인해서 뭐 나는 이 정체성을 이 상징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입지 않을 것이다. 인민복을 입고 나올 것이다라는 뭐 예상이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반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고 북한 매체도 보도가 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례대로 인민복을 입을 것으로. 입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도착을 했고 첫 일정은 총리와의 면담인데 싱가포르 총리와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싱가포르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호스트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상호 상견례도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기본적인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상호 인사를 하고 예. 나름대로 이러한 경호라든가 의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담내 정도 수준의 대화를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조금 있다 이제 도착할 예.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싱가포르 총리하고 상견례 만나겠죠. 정도는 어떤 관례상의 의미라고 좀 관례상의 해석을 의미고 만일 우리가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거는 6월 10일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됐을 경우 예. 역으로 싱가포르 총리가 만찬을 주최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스트 국가로서 이렇게 이럴 만한 국가 홍보 어떤 기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박이죠. 예, 그야말로 저희가 속된 말로 대박인 예, 거인 거죠. 그 입장에서는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에서 예. 그 정상회담을 어느 국가에서 하느냐.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우호 국가나 동맹 국가에서는 한 번씩 뭐 한미 관계를 보더라도 워싱턴에서 한 번 한다든가 그렇죠. 뭐 서울에서 한다든가. 근데 예. 이거는 지금은 북미라는 거는 외교 관계도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예. 상당히 그 불신이 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과연 그 정상회담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제3국의 싱가포르 하는데
과거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보통 제3국 했을 경우는 비엔나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도시의 광고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싱가포르 측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비용을 댄다는 거는 예. 그거는 사실상 북한 쪽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그 이상의 제가 보기에는 효과를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우린 보고 있는 대한민국 아마 국민들도 이번 여름 휴가 거기 한번 가보자. 예. 그런 얘기 그렇겠네요. 하겠죠. 예,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실장님께서 보실 때도 처음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왜 여기일까, 지역적으로 왜 여기를 택했을까라는 많은 해석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제외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평양하고 예. 워싱턴 서로 예. 배제가 되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시 뭐 판문점이나 예. 아니면 이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제주도라든가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너무 주목을 받는 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렇군요. 북유럽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또 북유럽 쪽은 나름대로 서방이라는 그런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좀 양국이 다 좀 유리할 수 있는 유리할 수 있고 곳이었다. 또 북한하고 또 국교를 나름대로 싱가포르가 맺고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김대사 최선희 부상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계속해서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 부분을 저희가 좀 큰 틀에 있어서 합의를 이룬 건지 아니면 아직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꽤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는 일단은 양 정상이 싱가포르 온다는 것은 예. 큰 틀에서 저는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상을 깨고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전날 와서 하루 좀 쉬고 다음 날 이게 이 정상회담을 준비한데 예. 이게 이틀 전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틀 전에 왔다는 거는 하나는 제3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 총리와 어떤 상견례라는 형식적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로는 하루 나름대로 남은 하루 동안 미흡한 부분들을 예.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조율 과정에 예. 실무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협상을 하지 큰 틀에서는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예. 자, 수행단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 미국 측 수행단 같은 경우는 윤곽을 드러냈고요. 북한이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바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 리수영 당 부위원장, 이영호 외무상이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중대 회담마다 김 위원장 곁을 지켰었던 여동생이죠. 김여정 김여정. 일부 부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라인업을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던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김여정은 예상 못했습니다. 있을 줄 알았습니까? 국내에 예, 남을 국내 것으로? 네, 예. 평양에 남아 있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온 라인업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라인업은 예. 실무 회담에 예. 투입될 핵심적인 전문가 라인업이고요. 예. 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와가지고 나름대로 안면을 높이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김여정의 역할,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죠. 6월 12일 정상회담 결과가 우호적일 경우, 예. 우호적일 경우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제2의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쪼카로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그 통역사들만 배석해서 단독회담하고 확대 정상회담 할 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김여정 부부장은 배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예, 거죠? 제 생각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나는 게 예. 실질적으로 어색하고 왜 그러냐면 북미 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김여정이 나타나면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회담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 말하면 회담장에서 나는 그냥 바로 걸어 나갈 수도 있다. 예. 아니면 이게 빅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 회담 결과를 예.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김여정이 바로
투입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예. 어색하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좀 이틀 전이라는 좀 다소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 또 공교롭게도 또 두 정상에 머무는 숙소가 500m 이내에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북미 회담 전에 사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래서 그 싱가포르 총리의 역할이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 북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분위기를 우호적인 분위기로 하기 예. 위해서 나름대로 사전 접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 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작은 세세한 부분에 합의 안 된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라인에서 북미 양쪽이 합의를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6월 11일 날 나름대로 양 정상에게 보고를 하면서 예. 12일 정상회담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하루를 더 먼저 온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두 사람의 스타일에 좀 비춰봤을 때 깜짝 내지는 뭐 돌발성 이벤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전 접촉 가능성 외에도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뭐 굳이 생각해 보자면 뭐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몰랐던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북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 6월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9시부터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아마 열린다 그러면은 예. 오전 때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괜찮을 경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호텔 그러니까 정상회담 주변장 주변에 해안가 그런 경우를 나름대로 길을 걸으면서 예. 나름대로 어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방국들 정상 들어가보는 건 자신의 개인 별장 말하고 해서 서로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트럼프가 또 그걸 원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예. 따라서 김정은이 화답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당일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예.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좀 큰 틀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큰 틀이라고 할 수는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비핵화에 대한 합의 또 그리고 아마 체제 보장에 대한 합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예. 두 부분 다 구체적 합의를 좀 어떻게 마련해서 접근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양 정상이 싱가포르로 날아왔다는 거는 예. 이 정상회담 합의 도출에 상당히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 큰 틀이라는 거는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큰 틀에는 북미 양국이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예. 거기서 이제 핵심이 비핵화 관련해서 CVID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김정은이 이걸 받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대신 차후 실무회담에서 차후 실무회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은 예. 세 번의 합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여기에는 타임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냥 양쪽이 바라는 거 이런 거 큰 거서 뭐뭐 하기로 한다. 예. 그다음에 2007년 2.13 합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9.19 공동성명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거를 예. 이행 조치 차원에서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다음에 또 13 합의에도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큰 틀에서 저는 합의는 이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날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기가 저는 힘들 않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차후에 그건 또 조율을 통해서 잡게 된다는 거지. 이번에 그 추후에 어떤 날짜를까지 뭐 명시된다거나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건은 그 포괄적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CVID가 들어가고 그거를 향후 뭐 24개월 내에 한다든가 시간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CVIG 체제 보장에 관련 체제 보장도 구체적인 내용물이 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6월 10일 단 하루만으로 도저히 하고 싶어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6월 12일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지금 북미 간의 지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일단 비핵화 의제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핵심 의제입니다. 이 핵심 의제와 관련된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조치 또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에 관련해서.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뭐 핵물질이라든가 핵탄두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체제 보정으로 뭐 북미 수교라든가 뭐 평화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담기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서로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상적인 측면에서 비핵 CVID 하겠다. 그다음에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해주고 플러스 나름대로 뭐 경제 지원 같은 예. 이러한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저는 합의문에 담고 추후 나름대로 실무나 후속 회담의 어떤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도의 서로 북한과 미국 서로 모두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측면의 합의문이 저는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CVID와 그에 상응하는 CVIG 간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디테일은 추후로 넘길 것이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서 합의 정도만 이번에 도출해내면은 뭐 양국이 성공적이라고 서로 볼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시한이 안 정했다 하더라도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방향성이 중요한 그게 있어야지 연속성이 생길 테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 서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추상적이고 같이 앞으로 노력해서 그 동일한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예. 측면에서 합의문이 저는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미 매체인 악시오스의 보도를 좀 인용하자면 물론 뭐 추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평양에 대사관 설치, 그러니까 개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수교의 좀 끝단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잘 만들어 가겠다.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예, 저도 그렇게 예.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6월 10일 정상회담을 다음 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의지의 표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예. 썼기 때문에 예.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을 결판을 내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북미 정상 상호 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청와대도 이제 뭐 상당히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미 회담의 성패 기준은 공동선언 발표 여부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의 어떤 뭐 두 사람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나 성명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발표가 이런 분들 좀 관심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보더라도 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남북이 같이 가야 할 방향을 그게 일조는 뭐 남북 나름대로 한 민족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군사적 신뢰 조치와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항구적 평화 체제와 관련된 문제. 예. 여기서 유일하게 날짜가 들어간 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 체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나름대로 북한의 그 비핵화와 관련된 과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제 보장과 관련된 거 예. 그런 거 위주로 합의문이 작성되고 더 중요한 거는 향후 이행 조치에 또 그러니까 6월 12일 날 합의가 일어나는 거는 합집합 차원에서 합의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 내용들을 나름대로 실천 이행하려면은 부분 집합 차원의 또 합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행 조치 합의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합집합 차원에서 합의와 그다음에 이것이 부분 집합 이행 조치라는 부분 집합 차원에서의 합의가 서로 이게 선순환되고 연결될 예. 수 있는 합의가 그 틀을 좀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